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위에서 만들어진 지금 우리들의 세상, 그런 것들이 어쩌면 상당 부분이 두 분한테 빚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차분하게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30주년, 그 의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30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30년, 그런 토픽으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두 분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앉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분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두 분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굉장히 멋지시죠? 예. 감사합니다. 전길남, 일본 오사카생, 오사카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UCLA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박사, 로겔 인터내셔널을 거쳐 제트추진연구소에서 근무, 1979년 36살의 나이로 국가유치과학자로 동창도, 끈도 없는 모국으로 귀국. 당시 구미에 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거쳐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 혹자는 카이스트라고 말하는 그곳, 공학부 전산학과 교수로 재직, 시스템 아키텍처 연구실, SA랩이라는 괴짜 연구소를 설립. 인터넷 업계의 풍운하로 알려진 작년 대부원 토크쇼에 나왔죠. 허진호, 두루넷을 만든 박현재, 삼복 컴퓨터 부회장 정철, 넥슨 창업자 김정주, 네오이즈의 나성균, 그리고 리니지를 만든 송재경.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그 괴짜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바로 여기 계신 송재경, 대단한 훈남이시죠. 대표로. 네, 대표로 이제 제자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소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1980년 국민훈장 기린장, 1997년 국가상훈 편찬위원회 올해의 과학자상, 1997년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훈장 동백장, 2003년 세계기술정상회담 세계기술상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분야 개인상, 그리고 2012년 4월 인터넷 명예재단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신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전길남 박사님의 수많은 수제자 중에 오늘 딱 꼬집어서 데리고 나오신 분, 송재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1990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 1991년 터미널 에뮬레이터 한턴 개발. 써보신 분? 한턴. 오. 오. 예, 1993년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박사과정 중퇴. 그러나 석사는 어떻게 취득? 1993년 한글과 컴퓨터 입사. 1994년 넥슨을 김정주와 공동 창업. 모르시는 분들 많았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머그 하시면 멀티 유저 그래픽 던전, 발음 괜찮습니까? 게임 바람의 나라 개발. 오. 1996년 리니지, 바로 그 리니지 개발 시작. 1997년 12월 NC소프트에 리니지와 함께 입사. 2003년 NC소프트에서 퇴사 후 자신의 회사 엑셀게임즈를 설립. 작년 디본에 등장했던 김학규 대표와 함께 골수 팬층을 형성한 한국의 대표적 게임 개발자, 특급 슈퍼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의 레전드, 천재 중에 천재, 그냥 네임드 송재경 대표를 소개합니다.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참 난 놀랐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시작하시면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이제 사제지간이시죠? 네. 네, 마이크를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네. 박사님이 약간 걱정을 하셨어요. 소리 나올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네. 됩니다. 네, 여보세요. 다 들리시죠? 네, 박사님이 약간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재경이가 말수가 내 앞에 서면 좀 적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좀 더 시키도록 해라. 네. 네. 벌써 벌써 학교 말수가 다닐 때 좀 많이 야단 네. 맞아서 네. 좀 긴장됩니다. 예. 요새는 요즘도 좀 트라우마 남아있는 거. 우리 20년 지났는데. 송재경 대표님이 원래 어떠한 관중 앞에서도 쫄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유난히 긴장하셨어요. 포즈도. 그래서 하여튼 뭐 두 분한테 공평하게 제가 고루고루 지난 날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얘기 또 나온 김에 교수님의 연구실 그 에세이랩 어떻게 읽나요? 뭐 에세이랩 맞게 발음한 겁니까? 네. 예, 에세이랩에 이제 건축할 인재들이 이제 많이 굉장히 나왔었잖아요. 네. 예, 뭐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읊었습니다만 뭐 또 어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 소개하셨죠. 그분들이 다. 네. 아니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유명하신 분들 그야말로 이제 다 배출한 연구소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제가 우리 영실 뭐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면 몇 가지 특이한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벤처 만드는 거.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대학교 교수는 아니고 대학 교수는 뭐 우리 수없이 대학교 교수가 있고 근데 지금 또 한 명 대학 교수 만들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변화는 없을 거고 그렇지만 아무거나 새로운 분야 예를 들면 그 넥슨이라는 회사 온라인 게임 만들겠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쉽게 하죠. 근데 이 케이스는 그 손재경하고 김전주 케이스는 박사기 더 2년 정도 하면 끝날 건데 근데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제일 무서운 건 나쁜 겁니다. 언제든지 그거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그거 언제 할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시킵니다. 근데 다른 거면 또 조금 여기 있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벤처는 무서운 거 제일 나쁜 거죠. 저는 송재경 대표님이 쫓겨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 벤처를 하겠다는 그 제자의 마음을 높이 사서 공부보다 새로운 게 우선이다. 네. 그게 당시 이제 과학기술원의 어떤 이상과 맞는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카이스트 이상에 맞는 건 모르겠어요.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박사기 많이 배치를 하고 싶고, 근데 그 교수, 보통 박사기 하면 교수 하죠. 근데 우리 영실은, 교수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선택. 뭐 다른 데 갈 수 없으면 뭐 교수나 하지. 근데 그저 벤처는, 교수는 그냥 그러잖아요. 면접 시험 보고 그냥 되는 거고. 그렇지만 벤처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실패할 거고. 상당히 21세기적인 마인드를 벌써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도와줘야죠. 맞죠? 예. 처음 이제 실험실 가서 지금 하신 얘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나름대로 좀 문화 충격이랄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에세이랩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에세이랩을 제가 몰라가지고 교수님한테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 당시 얘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작은 책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한 연구실 이야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 랩의 일종의 그 문화지 그런 매거진을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구적인 거예요. 82년부터 이제 88년에 그 찍힌 한 연구실 이야기라는 책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쓰셨어요. 초창기 연구실 분위기는 옷을 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경 무드 일색이었다. 웅지를 갖고 설립한 연구실의 분위기를 비롯하여 관련 프로젝트, 컴퓨터 시설 등 단시일 내에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연구 내용을 발표할 때면 대기가 처참할 정도의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그중 몇 사람은 연구실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실험실 분위기가 완성되기도 했지만 일에 대한 집념에 있어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의지와 인내를 기르게 됐다. 지금 보시면 제자분들이 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그때 형성된 게 아닐까 하는데 진짜 이때부터 이런 소중한 기록들을 남기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때요? 예전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석사 1학년 때 이제 실험실을 선택을 예, 해서 예. 가는데요. 가기 전에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서 예, 예. 뭔가 도시 전설급의 굉장히 도시 전설급의.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저한테는 약간 챌린지라고 할까? 예.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그 실험실 이야기에 써 있는 것처럼 예. 매주 뭐 발표할 때 아. 뭐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지만은 뭐 그때 이미 좀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셔서 그 도시 전설적인 얘기를 직접 많이 당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더 네. 선배분들이 그런 거 많이 당하셨고. 네. 어쨌거나 뭐 지금 오늘의 그 송재경을 있게 하신 데는 그 연구실에서의 체험이 뭐 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때 배운 게 아마 지금도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뭔가 발표 자료를 이렇게 예. 첫 장을 올려놨는데 예. 뭔가 마침표가 잘못 찍혀 있거나 그러면 예. 이제 뒷장으로 넘기질 못하고 이제 30분 동안 야단을 맞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자기의 발표 자료에서 못 맞췄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그거를 2번, 3번 안 봤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봐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벌써 2번, 3번 안 본 자료를 뭐하러 다른 사람이 보고서 코멘트를 하고 뭐 같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저는 요즘 와서 네. 그렇게 뭔가 깨달아가고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네요. 20년 지나서. 그 당시에는 네. 상당히 네. 뭐 괴로웠지만 그래서 송재경 님이 짜신 코드에는 에러가 별로 없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에세이랩의 얘기는 너무 재밌어서 좀 이따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인터넷 30주년이니까 인터넷 초창기 얘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국가유치과학자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교수님. 그 정부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그쵸. 이 말에 다 써 있죠. 네. 근데 그 전 박사님의 어록 중에 그 제가 감명 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한국의 인터넷은 연결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이제 인터넷이 뭐 외국에 다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82년이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뭐 미국이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꾸리고 그걸 세계하고 연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한국의 인터넷을 만드신 겁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그렇죠. 사실 그 82년 사실 제가 그때 아직도 30대였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하고 대충 비슷한 도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 제가 한국에서 와보니까 젊은 사람 그때 20대 뭐 연구원인지 그 대학원생인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원래 해야 되는 거는 컴퓨터 극상화. 한국에서 컴퓨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컴퓨터 국상화. 네. 근데 컴퓨터 극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뭐 15번째, 뭐 12번째, 20번째 뭐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원래 전공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킹인데 컴퓨터 네트워킹도 한국에 갖고 오고 싶다. 그거 해주는 거 좋겠다. 이유는 컴퓨터 네트워킹은 그때 미국에서 인터넷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도 완성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IPv4,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면 IPv4 네트워크는 미국에서는 1983년 1월 1일에 개통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1982년 5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직도 개발 중이니까 그걸 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자 정도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한국에 갖고 오면 한국에서는 그런 테크놀로지 없었고 그러면 세계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컴퓨터보다 또 재미있죠. 세계에서 15번째 거 열심히 할래? 아니면 세계에서 2번째, 3번째 거 열심히 할래라고 뭐 그러잖아요? 뭔가 최전선을 달리는 기분이 혹시 났겠네요. 근데 사실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컴퓨터 네트워킹 한다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학생 엄청나게 고생했죠. 자기가 도대체 이해도 못하는 거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하드웨어니 뭐 라우터니 이런 것들도 뭐 별로 없었던 시절 아니에요?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연결을? 예. 사실 저는 이거 할 때 보통 이거 시스템 엔지니어링 할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개발하는 거는 안 좋아요. 항상 하나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유저 인터미디어 하나만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가 맞는 거죠. 안 되면 잘못하면 개발가 10년 이상 시간 걸릴 거고. 근데 한국에서 뭐 10년 별로 기다리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갖고 오고 싶어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자. 근데 그 당시에 라우터, 요새는 라우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스코가 생기는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는 믹 하나, 알파네티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컨택트는 했지만, 뭐 별로 기대도 안 했고, 안 됐어요. 갖고 오는데 성공한 거는 영국에 한 군데, 노르웨이 한 군데, 그거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친미 국가들한테만 줬나 보네요. 아니, 그것도 영국도 한 군데만, 유럽 다른 나라는 아예 안 됐고, 독일, 뭐, 네덜란드 다 안 됐고. 그러니까 이거 라우터까지 개발해야 되니까 환장했죠. 학생들도 환장했겠네요. 왜냐면 이거 한 대 만일 만들 수 있으면 대충 요새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5억, 10억짜리인데. 근데 그때 우리 컴퓨터 개발을 이제야 시작하는 정도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었죠. 근데 근데 방법 없으니까 그래도 3년 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82년 5월에 개통하는데 그게 역사적인 서울대와 구미 사이에 최초의 한국의 인터넷이 그렇죠.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IPv4 네트워크. 그러니까 학생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먼저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드는 경험도 없고 근데 그거를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세계하고 이어진 거는 한참 뒤의 일이죠. 한 90년, 그렇죠. 한 90년쯤 뒤에. 그때까지 한국의 인터넷은 한국에서 이런 자생적인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독립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 박사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의미의 진짜 뭐 한국 최초의 해커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제공하지 않지만 자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파헤쳐 가서 그걸 만들어 내셨던 거잖아요. 그 정신이 여기 에세이랩의 모든 분들한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송재영 대표님 재미없으셔도 좀 참으세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네. 곧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 박사님 업적 중에 지금 뭐 당연하게 co.kr, ac.kr 쓰지만 이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옛날에 co.kr, ac.kr 이런 한국 도메인이 예전에는 지금 우리 당연하게 쓰지만 예전에는 없었고 옛날에는 닷컴, 다 네듀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O, KR 이렇게 두 개씩 쓰는 거를 사실 전 세계 최초로 전 박사님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시기 쑥스러우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더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해보죠. 원래 미국에서 인터넷 쓰니까 .com, .edu 그런 거는 뭐 원래 있는 거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kr. 근데 그때 논쟁 굉장히 큰 거 있었어요. 2단계로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두 가지 할 수 있죠. kais.kr도 가능하고 kais.ac.kr도 가능하고. 근데 네덜란드, 독일가 2단계 주장했고 제가 아시아에서 3단계 ac.kr, co.kr을 주장했고 그러니까 아시아는 거의 대부분 제가 주장하는 대로 했고 근데 유럽은 영국 빼고 영국은 우리하고
우리 별인으로 됐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2단계. 뭐 영국은 옛날에 뭐 UK가 맨 앞에 붙었다는 얘기도 그거는 또 조금 그 전에 그 전에 얘기고. UK나 컴 그러니까 제일 뒤에 오는 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앞에 오는 거 많은 거죠. 대한민국 서울시 서대문구 그런 식으로 큰 것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그 서양 사회는 반대로 근거가 제일 마지막에 오죠. 처음에 그 주소부터. 근데 그런 디베이트가 80년대 한창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한국이니까 KR이고 뭐 어딘 JP고 근데 이게 다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 나라들이 이제 배워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뭐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대단한 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SA랩 얘기로 잠깐만 조금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보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SA랩이 이것도 아까 한 연구실 이야기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제일 먼저 SA랩이 추진한 일은 전상학과형 백스11 780의 운영체제를 VMS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 시기에는 메인프레임이 판을 치고 미니컴퓨터가 판을 치고 당연히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쓰는 게 상례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이 오픈 마인드로 유닉스를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와, 참 82년에. 근데 그건 사실 뭐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건데. 이유는 카이스트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톱 레벨에 있는 대학교, 세계 톱 레벨에 있는 대학교하고 경쟁해라. 그 대신에 그 혜택은 미국 톱 레벨에 있는 대학교만큼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대표 선수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럼 미국에서 뭐 MIT, 버클리, 스탠포드 보면 다 유닉스를 하는데. 그럼 우리만 다른 거로 해서 경쟁될 거예요? 안 되죠. 그거보다 같이 유닉스로 하는 거가 그래야 만날 때도 대화도 잘 될 거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미국의 뭐 그런 톱 레벨 있는 대학교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력하면서 경쟁할 거예요?만 생각했죠. 근데 왜냐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그거 우리의 미션이었으니까. 카이스트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이스가 없었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송재경님이 한텀 당시에 이제 90년대 뭐 유닉스 썼던 분들 다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한텀. 저는 뭐 최근까지도 그 한텀의 송재경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송재경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런 참 한국 IT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기운들이 흘렀던 그런 연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천재들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송재경 대표님의 룸메이트가 김상범이랑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혜진이 등등. 정주는 약간 사정상 1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랑 룸메이트를 하진 않았고요. 무슨 영화의 초기 도입부 같은 그런 설정이네요. 정말 그때 그렇게 해서 나오셔서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시절 얘기가 조금 궁금해요. 이제 박사과정 그만두고 한글과 컴퓨터 갔다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실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라서 워드 프로세서 만들거나 이런 게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한텀의 그 능력을 보고서 그렇게 가시게 된 건가 보네요. 그 당시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말하자면 리딩 소프트웨어 컴퍼니 그래서 갔었던 건데 그래서 정주랑은 대학교 시절서부터 이제 틈만 나면 뭔가 그런 비슷한 얘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정주라고 하시면은 넥슨의 김정주. 네, 네, 김정주 회장님. 그래서 이제 그때 드디어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와,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뭐 한국의 온라인 게임의 문을 열어 제꼈다고 하는 그 두 개의 큰 기둥이 보통 이제 바람의 나라하고 리니지를 꼽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바람의 나라가 되는 예, 거죠. 넥슨 처음에 이제 한 프로젝트가 예, 예, 예. 바람의 나라. 예. 근데 왜 싸우셨어요? 예, 뭐. 또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 전길남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최근에 아까 뭐 이제 한 연구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터넷 히스토리.kr이라는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를 하시면서 거기서 그간 있었던 일들 쭉 적어놓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그 송재경님이 등장하시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구절이 제 기억으로는 별일도 아니었는데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맞죠? 뭐, 아직 젊었으니까. 아주 젊었으니까. 근데 그때 싸우셨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게임 업계가 더 풍성해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네. 그때 제가 만으로 28, 네, 우리 나이로 30 네, 그런. 진짜 네. 젊으셨던 시절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린 유치한. 유치한 일로. 지금 생각하니까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이건 우리 영실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 90년대 초반에 그 메이저 브레이크스루 이 인터넷 분야에서 굉장한 거 두 개 일어났어요. 하나는 그 웹하고 그 브라우저 다 그 20대 전년.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우리나라의 주로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게임. 두 개 다 제가 볼 때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거 거의 맥시멈까지 푸시하는 브레이크스루였는데, 근데 하나는 그 미국에서 일어났고, 근데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났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일어났다는 거. 근데 왜 그런가라고 지금 생각했는데, 물론 대학교 교수로서는 온라인 게임 이거 반대로 됐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그 웹하고 브라우저하고 미국가 온라인 게임을 쓰면 하고 한다. 근데 물론 우리 학생한테 우리도 그때 브라우저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 모자이크 나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브라우저 나오기 전에. 근데 결국 교육이라는 거는 특히 이런 레벨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그 톱다운으로 이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해라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이 세상에 이런 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니까 결국은 그 우리 학생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우연히 그거 그 온라인 게임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요? 라고 해야만 되는 것 같아. 내가 이쪽으로 더 컴퓨터 사이언스 맞으니까 그쪽으로는 온라인을 보게 하고 이쪽으로 브라우저 쪽으로 해라라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기분 좋은 거는 그래도 그때 세계에서 2개 메이저 브레이크스루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항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웹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게임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을 잠시 내려놓고 네트워크라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지금 아직도 많은 어떤 제도라든지 뭐 사회 분위기는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진짜 대단한 일 해내신 것 같아요, 송 대표님. 얼떨결에라는 표정이세요. 아까 잠시 웹브라우저 만들고 이런 얘기도 그 박사님이 해주셨는데, 리눅스 같은 것도 거기서 거의 만들어질 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산준되는데, 우리가 리눅스보다는 먼저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MIT하고 협력하면서 이거 했으니까 거의 더 한 1년 정도 하면 대충 된다. 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그거 담당하는 우리 학생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벤처 할 겁니다.
근데 니 그거 또 1년, 2년만테만 이거 다 끝날 건데, 근데 니 박사학위도 끝날 수 있는데 지금 그만둬야 돼? 네, 그만둬야 됩니다. 그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왜냐면 그거 하는 거 물론 소니의 텔레비전 기술 수주로 하는 회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 당시에. 안다. 그렇지만 1, 2년만 기다리면 이거 그 커널 나올 건데. 근데 결국은 벤처 하겠다, 벤처는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한다라는 원칙이 제가 갖고 있으니까 잘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덕분에 그분은 리누스 토발즈가 될 뻔하다가 테레비 팔러 가셨군요. 참 안타까운 또 이런 일화가 있네요. 뭐 좋은 꿈이죠. 네. 벤처가 하는 것은 뭐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지원을 하시던 그런 시대의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합니다. 근데 정말 아깝겠다, 그렇죠? 리누스 토발즈가 될 수도 있었는데. 참. 우리 송재근 대표님은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 뭐 전 박사님이 말리거나 그런 뭐 신용이나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안 말리셨던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이렇게 홀딩이라고 해야 될까? 뭐 프로텍션 해주고 계셨다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좀 워낙 어수룩해 보이니까 이제 석사 마치고 바로 사회 나가면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실험 SA랩이 사실은 어떻게 되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엔지니어한테는 뭐 거기서 뭐 1년, 2년 정도 뭐 사실 보면 잡스도 중간에 퇴학하고 거기 기숙사에서 6개월 정도 그냥 뭐 학비도 안 내고 더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카이스트는 뭐 어차피 다 무료고 용돈도 약간 그때 서울에 하니까. 있었죠. 아니요, 그때 대전에 있었고, 근데 대전으로 이전하는 도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SA랩은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이제 개발자분들도 이제 뭔가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두 분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어떤 일종의 혜택, 기득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박차고 나가신 분들이세요. 저는 어떤 그런 게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쩌다가 얼떨결에 생긴 기득권도 그냥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가시기가 쉬운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성과를 잠깐 내려놓고 또 새로운 거를 하러 몇 번씩이나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20년간 제 학생이었을 때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 인류 되려면은 특혜를 스스로 포기해야 된다. MIT, 스탠포드 학생들이 병역 특례 받는 거 봤냐? 뭐 이런. 그래서 뭐 어떤 정신이 있었네요. 박사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왜냐면은 우리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범인이거든요. 저희도 뭐 어떤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떤 용기라던가 정신을 마치 우리가 SA랩으로 돌아갔을 때처럼 말씀해 주시면. 안 되면 그냥 세계 최고라는 거 못 만들어져. 그 정도 마음 먹을 수 없으면. 정도의 마음을 먹을 수 없으면. 근데 사실 손재견나 김전주는 손재견가 특히 그런 거 있는데 이거 박사학위 진짜 이해할 건가? 근데 보니까 낮에는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던데 밤에는 조금 다른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온라인 게임 쪽으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연구실은 네트워크 하는 연구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온라인 게임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했는데 만일 제가 오케이 우리 온라인 게임 안 하니까 그냥 나가라. 아니 둘이 원래 성적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클래스에서 거의 우리 그 학년에서 거의 1등, 2등 정도니까 박사학위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는 애인데 근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디 가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온라인 게임 다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보니까 결국 우리 영실가 그래도 제일 그 좋은 환경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 그 준비될 때까지는 그냥 뭐 있어도 되지. 근데 카이스트에서는 어쩌면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뭐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만드는 거가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또 기록에 보면 박사학위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런 뭐 리니지 같은 소프트웨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라는 그 가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송정현 대표님은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해서 그 지금은 기뻐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뭐 전혀 그 후회 없고요. 네.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쫓겨났어도. 쫓겨난 거 아니고요. 제 발로 나온 거고요. 네. 네, 지금 그럼 약간 조금 우리 좀 토픽을 바꿔가지고 전 박사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네. 해볼게요. 이런 질문. 지금 2012년의 인터넷은 그러니까 1982년에 박사님이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드리는 부분도 있죠. 네. 그 항상 그 30년 전도 예측이라는 거는 그런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 전도가 인터넷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 대충 예전대로입니다. 조금 예전보다는 지금은 예전대로고 조금 앞에는 조금 더 많이 빨리빨리 쓰기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데이터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만든다라고는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인터넷상의 데이터예요. 엄청나게 그 데이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과거 한 2년 사이에 만드는 데이터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그 만드는 데이터보다 많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는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말씀 들으니까 또 새로운 어떤 시대의 여명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 뭐 모바일도 그렇고, 뭐 스마트 풍조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82년 그리고 우리 송재경님께서 활약하기 시작하셨던 90년대 초반 같은 기회가 지금 또 찾아온 거일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부터 이제 계속 여쭙는 게 우리한테 만약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면은 어쩌면 이 지난 30년간의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을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제 대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비슷한 질문을 이제 송재경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당시에 처음에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생각했던 한국으로 좀 우리가 좀 범주를 좁혀볼게요. 한국의 그 게임 시장이, 그러니까 20년 뒤에 한국의 게임 시장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던 모습이 지금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지금 뭔가 아닌가요, 이 모습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사실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인터레스트에 의한 거고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했었고요. 뭐 이렇게 크게 큰 산업으로 발전할지도 또 잘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신 그냥 재미로 정신. 제일 감명 깊게 IT 역사 중에서 봤던 문구 중에 하나 그냥 재미로잖아요.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게 사실은 세상을 바꿔놨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뭔가 엔지니어링적으로도 뭔가 되게 챌린저블해 보였고, 주변에서 뭐 그런 거 다 안 된다라고 뭔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뭐 이 SL앱 안에서는 뭐 풍족한 네트워크 환경이지만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지만 밖에서는 뭐 하이텔 2400bps 모뎀으로 이제 텍스트가 오가고 있던 시절이니까 2400 거기서 뭔가 그래픽으로 뭐 무슨 뭐 100명, 200명이 하는 게임을 만들어요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시던. 온라인 게임이 아버지한테 이제 안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보네요, 그때부터. 근데 그거는 사실 웹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리노이 대학교라는 안에서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예. 한번 바깥에 나가면 뭐 2,400, 4,800개 그 그래픽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그런 것도 만들어 보시고 그러셨죠. 그렇게 제약이 많았을 때는. 네,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었죠. 텍스트 모드.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나라가 그 세상의 빛을 본 것도 천리안이었나요? 어디였나요? 예, 처음에 바람의 나라 96년 4월에 서비스 시작했을 때 네. 아직 그 TCP/IP 네. 이 네트워크 인터넷이 집집마다 보급이 안 되고 있던 시절이고 예. 그래서 그 천리안에서 예. PC 통신에 연결해서 그 서비스 시작했죠. 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계신 두 분이 약간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너무 저분들은 잘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는 이거 뭐 차원이 틀린 것 같아서 나한테 공감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이제 성공과 좌절과 또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또 사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송재경님은 좌절 좀 해보셨죠? 네. 네. NC 나와서 만든 예. 게임 또 잘 안 되기도 했고요. 예. 네. 우리 송재경 대표님이 지금까지 만든 게 이제 바람의 나라 리니지, 그리고 희대의 대작으로 알려졌던 XL1. 네. 그렇죠. 그리고 6년간의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그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아키에이지. 예. 네. 아키에이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자는 지금까지 어떤 그 온라인 게임의 판도를 재정의할 만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송재경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을 형성해 오면서 갈고 닦았던 내공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르를 본인이 선택했다, 이런 평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전 그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만들 때는 좀 별 생각 없이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아키에이지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가 생각을 해가면서 만드시니까 이번 거는 대단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클로즈 베타 이번에 5차까지 6차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예, 클로즈 베타 5차까지 했고요. 예. 이제 조만간 오픈 베타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오픈 베타. 네. 여러분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의리로 우리 아케이지에 가서 한번 또 신나게 한번 플레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경 대표님한테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일종의 작은 이제 사고 실험인데요. 1990년에 당시 몇 살이셨죠? 27의 송재경이 2012년에 돌아왔다면 지금 이곳에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이고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이제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 뭔가 프로그램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뭔가 뭐죠? 어떤 프로그램?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좀 남들 안 하는 거를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남들이 안 하는 좀, 야, 그거 안 돼, 이런 류? 그거 안 돼. 예. 라고 하는. 뭔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거? 기술적으로 예. 도전적인 거. 남들 다 하는 걸 쫓아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패스트 팔로워의 그 전략이 있는 건데, 그거는 아무리 잘해봐야 2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20대 중반 후반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진 것도 없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으니까 인생의 몇 년은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별로 20대가 별로 많이 안 계셔 보입니다. 여튼간에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고 계세요. 진짜 뭐 새겨들을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남들 살듯이 살아봐야 지금 뭐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제 시대가 바뀌는 여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당시 뭐 27살 어떤 송재경의 마인드로 앞으로 지금 뭐 2012년 이후를 살아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전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중대한 프로젝트 인터넷 히스토리.kr 얘기로 잠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인터넷 히스토리.kr 곧 이제 책도 나오신다고. 네. 예. 여러분 인터넷 히스토리.kr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육성 그 파일들이 아주 잘 차곡차곡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나눈 대담 이외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실험실 밖에서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더 그런 것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제가 2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history.asia, 또 하나가 인터넷 history.kr, 아니면 한글로 인터넷 역사.한국 보셔도 되고. 아시아 거는 아시아 인터넷 히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누군가가 책 써야 된다. 근데 사실 5년 정도 전에 시작했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원래 글을 잘 못 쓰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기대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뭐 할 수 없이 작년 여름에 시작했어요. 근데 하니까 그냥 아시아 거 쓰는 거는 전도 아니고 세계 글로벌 인터넷 히스토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 이용해서 우리나라 거도 그냥 해버리자. 근데 우리나라 거는 벌써 있는데 몇 개 책. 근데 몇 개 책이 있는데 내용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가 몇 개,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워낙 거의 대부분 제가 그때 뭐 했는데. 근데 그거에 에러가 있는 거는, 그거 제가 어떤 형태라도 책임져야, 라는 이유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사실 여기 지금 계시는 오디언스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80년대 인터넷 개발은 다 20대가 했어요. 거의 대부분 30대는 제 혼자죠. 나머지 다 20대. 그러네요.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에 이런 분야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뭐 대학원생 경우 따라서는 그냥 학부 학생.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 20대하고 지금의 20대의 대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과거하고 오늘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도 그때 80년대 개발한 20대하고 지금의 20대, 30대하고의 대화. 그런 형태로 책 쓰는 거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거기 안준배 씨, 잠깐 일어서 주시죠. 네. 안준배 씨가 지금 한참 고생하고 있어요. 대충 내년, 하반기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아 거는 내년부터 1년에 한 권씩, 나올 예정도 되고 있어요. 예, 진짜 그 당시 어떤 20대의 정신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라도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도 나도 멘토를 구하는 풍조잖아요. 자기도 다 멘토라고 그러고 멘토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좀 유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여기 있는 전길란 박사님 사단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일들이 다 20대, 30대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컴퓨터 역사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아시는 당시에 메인프레임 최초의 어떤 컴패터블 시장을 열었다고 하는 시스템 360 같은 경우도 최종 책임자가 30대예요. 그리고 실제 연구원들은 다 20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왔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멘토를 찾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얼마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용기를 주는 활동을 지금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실제로 20대에 보여주신 또 이제 제자분이 옆에 나와 계시니까 아주 뭐 더 설득력이 엄청나게 커지네요. 인터넷, 그리고 이제 웹, 온라인 게임까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 여기 몰라. 한국의 인터넷, 뭐 한국의 뭐 웹, 한국의 게임, 이거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뭐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까? 예, 예. 뭐 악영향, 예, 예. 네, 어뷰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송재경님이라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20년 전에 열어줬는데 이제 와서 저렇다느니 애들은 하면 안 된다느니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있죠. 우리 인터넷만 아니고 현대 문명, 텔레비전, 자동차 다 마찬가지죠. 거의 현대 문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예를 들면 인터넷 때문에 사람 몇 명 해마다 죽었어요. 자동차 때문에 사람 몇 명 죽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인터넷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 몇 개 중에서 하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런 거가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거 우리 때문에만 해결하는 건 아니고 세계, 선진국, 후진국 다 합해서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데 선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이런 분야에서 선진국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아직도 경험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거 해결된다. 근데 아까 전에 물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쩌면 인터넷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런던이나 파리 가세요. 도심부에는 기차역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리 가면 파리 노스, 파리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에는 여기 있는데 중심부는 없어요. 런던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기차라는 거는 워낙 위험한 거니까. 뭐 오염 심한 정도 아니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 도심부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한 50년, 100년 시간 소비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했으니까 일본이나 우리는 도심부에 서울역, 동경역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인터넷도 뭐 자동차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식으로 하는 거가 우리 책임 중에서 하나 같은데요. 우리 혼자서 해결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에 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선진국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최근에 또 이제 전 박사님이 하시는 활동 중에 또 아프리카의 어떤 이 인터넷을 네. 예, 새로운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전파하시는 그런 또 역할을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먼저 제가 전달하고 메시지는 지금 인터넷 사용자가 20억 넘었습니다. 근데 2020년 정도 되면 50억 넘을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합해서 세계 전체의 70%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조만간 미국보다 유럽보다 합치는 것보다 더 큰 인터넷 대륙돼요. 근데 그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시아의 인도부터 그쪽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 거 우리가 아시아에서 10년, 20년, 30년 전에 했으니까 그거로 조금 도와주고 아프리카 사람 자기 인프라스트럭처 좋은 거 만드는데 도와주는 거 맞다라고 생각해서 1년에 2번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수단, 하르툼 거기는 크레딧 카드도 안 되고 트래블러 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금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열정적이세요. 어떻게 또 그 먼 데까지 가셔서 인터넷을 다시 한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 박사님 어록이 있어요. 어록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시는 말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3세계라고 인터넷 기회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상호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이제 어떤 그 인터넷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의 정신을 실제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이제 전길란 박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인터넷 토양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토양에서 그 인터넷을 항의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 번 보여주고 계신 또 이제 우리 제자분이 이제 그 송재경 님이시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족한 그 네트워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그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얼추 지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객석에서 진짜 그 우리 30년 인터넷을 위해서 그 노력해 주신 이 두 분한테 어떤 뭐 코멘트라든지 감사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질문이라든지 해주실 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 받아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신가요? 뭐 캠프로 해도 좋지만 또 이렇게 가을밤에 어울리게 직접 뭐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과묵하신 개발자분들. 네, 저쪽에 오른쪽 뒤에 계시네요. 네. 마이크로폰.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 이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스태프분들을 괴롭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성서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정병수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류가 되려면 특혜를 포기하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다른 걸로. 근데 특혜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떤 게 제일 그 특혜를 포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따라가셨는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사실 저 그렇게 많이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따라간 거, 그다음에 또 약간 엔지니어링 했다 그럴까? 타협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일, 커머셜하게 또 성공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도 좀 고려했던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질문도 좋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조금 더 좀 집에 늦게 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반응입니까?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왜냐면 우리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30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또 이제 앞으로 30년 우리 스스로 조망해보기 위해서는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이런 질문 또 이런 대담에서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또 전 박사님 훌륭하시지만 롤모델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은 전 박사님의 롤모델 혹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 제가 뭔가 내 스승 중에서 네. 그래도 클라인럭라고 UCLA에서 원래 그 인터넷 첫 번째 프로젝트 66년쯤에 시작한 분인데 지난번에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인터넷 40년 인터넷 그 명예 전단
우리 저하고 같이 그거 인덕기 됐으니까. 예.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예. 안다 티칭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목 그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거 도저히 못해요. 전도 잘하는데 그것보다는 제 스승님과 나이는 물론 저보다 10년 이상 위에죠. 지금 80 넘는데 그냥 옛날에 40년 전에 거의 그대로. 근데 그것도 뭐 굉장한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바쁘게 뭐 강연 세계 전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그때 그 프로젝트 이렇게 잘 됐을 건가. 근데 그분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대학원생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워싱턴 DC 가서 그 교섭 반응도 다 빈트사프나 그런 그 점퍼스 제 동기인데 그런 사람이 다 가서 했어요. 완전히 그 맡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라는 거는 해야 되는구나라고 사실 굉장히 많이 영향 미쳤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송재경님한테는 같은 질문 안 드려도 되죠? 예, 정 박사님 모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뭐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두 분은 아침에,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나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귀찮지만 어떤 뭐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그냥 기계적으로. 희망적이다. 예.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5년간 동경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있는가? 바로 바다에서 한 50m 정도. 거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요? 에노시마라고 동경하고 후지산하고 중간 정도. 슬램덩크의 무대가 됐다. 거기 있어요. 근데 슬램덩크 때문에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카팅이 오는 거죠. 근데 파도 보는 거죠. 근데 파도가 괜찮으면 바로 서핑 하러 가고 대충 1시간 정도.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학교에 가는 거죠. 대답돼요? 와, 근데 아니 박사님 서핑이요? 아니 박사님 인터넷 만드신 아버지인데. 서핑. 대충 하루에 여름엔 하루에 2번 아침에. 그러니까 파도가 안 좋으면 실망하고. 운동 되게 잘하세요. 네, 아니 이 스타일이 진짜 린 머슬이 아주 잡히셨어요. 네, 젊으셨을 때는 알래스카의 되게 높은 산에도 가시고 그랬어요. 거의 프로 수준이. 산 타는 것도. 아니 그럼 사기 캐릭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송채경님은 아침에 어떤 일로 또 일어나세요? 20년, 그러니까 제 학생일 때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떤 지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네. 두뇌나 뭐 이런 쪽으로 이쪽 극단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육체적으로도 또 반대쪽으로 극단해서 밸런스 맞춰줘야 오래오래 뭔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가려면 이쪽도 더 끝까지 가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이쪽으로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묘하게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저도 좀 고생했어요. 뭔가 산에도 가야 되고. 저는 운동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슬림하시고 이렇게 핏하신 또 체형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끝이에요? 네. 아니, 아침에 어떤 일로? 예. 저는 사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고요. 예. 약간 야행성? 예. 근데 아침에 이제 회의가 있는 날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회의에 늦으면 안 되니까. 사회적 체면과 책임감 때문에. 그러면서 파워포인트 맨 앞에 마침표 안 지켰다고 혼내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배운 대로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마침표 틀린 거, 뭐
PT에 몇 분의 몇 안 찍혀 있는 거, 뭐 맞춤법 틀린 거, 뭐 영단어 틀린 거, 뭐 그리고 본인은 지각하시고. 지각 안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질문 딱 하나만 올리고 오늘 또 이제 여러분 귀가하셔야 되니까 전길남의 꿈, 송재경의 꿈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할래? 이거 어렵다. 저는 사실은 뭔가 가상 세계 네. 뭐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윌리엄 깁슨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테크놀로지도 많이 부족하고 뭐 여러모로 부족하니까 이제 온라인 게임에 탈을 쓰고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기술은 계속 더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는 계속 늘어나고 또 인터넷 속도도 계속 발전할 거니까는 어쩌면 저 죽기 전에 비슷한 거라도 되지 않을까? 엄청 뭔가 기대되는. 정말 현실하고 비슷한 그런 거 되면 좋겠. 네. 물론 뭐 제가 못 만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예. 뭐 누군가 딴 사람이 만들더라도 예. 뭐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역시. 저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새로 인터넷 쓰는 사람 거의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인데 지금 20억에서 앞으로 50억 된다. 근데 그런 사람 인터넷 조금 편하게 잘 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한번 판단하게 해볼게요. 어떤 거 굉장히 나쁜 여행 가면 여기서 아무거나 자카르타도 괜찮고 큰 도시 한번 가보세요. 뉴델리, 방콕, 마니라. 자동차 때문에 형편없죠. 길도 막히고 공기도 나쁘고.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인터넷도 그렇게 될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게임은 10년, 15년, 20년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후는 바꾸기가 어렵고. 근데 서울은 운이 좋았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 초창기는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서울 도심부까지 가는데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쯤 시내 호텔에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3시간인지 그런 시대가 80년대였어요. 근데 지하철 5호선 생기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같은 식으로 인터넷도 그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후진국 경험도 있고 선진국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공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겠네요. 지난 우리 30년간 전길남 박사님과 이제 그의 제자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걸어오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힘을 입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이런 꿈을 꾸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전길남 박사님과 그 제자들한테 지난 인터넷 그리고 지난 30년을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디본 2012 행사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인터넷 30주년 특히 이제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리면서 오늘 행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